자, 다음은 이제 954쪽 근대사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원군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정책을 시행한 대원군의 의도와 같은 성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건 이제 대원군을 그냥 줬지만 대원군이 아니라 그냥 요 사료지문 자체만 줄 수도 있다. 이거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요것만 딱 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지. 그래서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뭐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의 내용을 하나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서원철폐를 단행할 때 얘기했던 거지. 근데 서원철폐할 때 물론 이제 양반들의 근거지는 어떻게 서원을 정리한다.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이 갖고 있는 막대한 토지하고 노비를 몰수해서 국가로 이제 몰수해서 어떻게 국가 재정을 확충하라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이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민생을 해치는 폐단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 자, 같은 성격이 아닌 건 뭐냐? 1번 동포제, 양반에게도 동포제, 호포제, 동포제, 호포제야. 다음에 당백전 발행, 지주에게 결두전이라는 조세를 징수했다. 1번과 2번만 딱 읽어도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아닌 거야. 1번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리게 해서 어떻게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고, 당백전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양반과 백성들로부터 비판을 샀던 정책 아니야. 경복궁 중건사업과 관련이 있지 이게. 지주한테는 결투전이란 걸 징수하고. 자, 그래서 근데 뭘 물어보겠어? 당연히 2번이겠지. 3번, 4번 읽어보시면 결국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민생 안정책이고 서원철폐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2번이다. 민요가 나타난 시기 역사 사건을 옳은 것. 민요, 남문을 열고 팔을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석수장이 거동보소, 방망치를 갈라잡고 눈만 꿈뻑거린다. 도편스런 놈 거동보소, 먹통 들고 갈팡질팡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무 이 궁궐 짓는데 다 들어간다. 이 궁궐 줄 의도적으로 궁궐과 관련되어 있는 민요. 이 궁궐이 어떤 궁궐일까? 조선시대 최초로 세워진 궁궐입니다. 태조 때 정도전이 그 궁궐의 이름도 졌어. 임진왜란 때 소실됐습니다. 이 궁궐은.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때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별칭으로는 북궐이라고 돼서 북궐. 경복궁을 중심으로 조선의 궁궐이 있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그 북쪽이란 말이야. 북궐이라고 하고, 경복궁 여기가 동쪽, 여기가 북이면 여기가 동이지. 여기가 서구, 여기가 남이고, 동쪽에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거든.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궐이라고 됐어. 그 다음에 서쪽에 경희궁이 있거든. 그건 서궐이라고 됐어. 그래서 이 다른 명칭으로는 경복궁, 북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경복궁에서 이제 이모군란 때 군인들이 장악한 궁궐이 이 궁궐이, 죄송합니다. 을미사변의 중심지가 바로 이 궁궐이었던 거지. 이모군란 때 장악했던 건 창덕궁이야. 그거. 그다음에 이 궁궐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은 아니죠. 가끔 가다 왜 그러냐면 궁궐 문제도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궁궐은 뭐다? 경복궁. 옳은 것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했다. 이게 바로 뭐야? 병인양용 거죠. 그렇죠? 이게 답인 거네, 그럼. 상평통보를 발행해서 전국적으로 통치했다. 이건 조선 숙종 때. 나라의 힘을 조선하고 수를 한양. 이건 조선 건국 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을 일으켰다. 이거는 1890년대 갑오개혁 때. 자,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일이 뭐야? 63년부터 73년 사이에 66년 들어갈 수 있지. 68년 들어갈 수 있지. 71년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병인년이지. 근데 병인 박해, 천주교 박해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셔먼호, 대동강가에서 침몰한 사건, 미국 배. 그 다음에 병인 양요. 자, 그래서 거기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했다.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건 미국이 쳐들어온 거지. 그 다음에 척하비를 건립했지. 요거 다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있었던 거 맞죠? 그러니까 뭐 답이 1번밖에 없죠.
3번. 다음은 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사실들이다. 내용을 순서대로 바로잡은 것은 문수산성과 정책산성에서 한성군과 양원수가 한성군 양원수 병인형님 한성군 여기는 어재현 한성군 양원수 어재현 한성군 양원수 어재현 셔먼어 사건 셔먼어 요거 셔먼어가 먼저 일어난 거지. 어재현 심의양료지. 척하주전의 내용은 비석, 척하비. 그러니까 셔먼어가 가장 먼저 나와야지. 그래서 니은, 그 다음에 병인양료니까 기억. 니은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리을. 2번이 답이죠. 4번. 다음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다.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12개월 후 양국은 서로 사신을 파견한다. 이 조약 이후 양국 공문서는 일본어를 쓰되 향후 10년간은 조선어 한문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 이걸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 4개 정도는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지.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 다음에 부산 외 2개 항구를 개항한다. 치외 법권, 측량권. 그건 계속 기억해. 조약은 이거 물어보구나. 일본과 맺은 조약은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조약 그냥. 그리고 1개월 뒤에 임오군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기타 영국 다른 서양 여러 나라하고도 조약이 체결되겠지. 임오군란 이후에 조약이 뭘까? 임오군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 이것도 일본과 맺은 조약이지. 제물포 조약은 아닌 거지 이게. 제물포 조약. 주로 배상금, 사제자 처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 그다음에 제물포 그다음에 뭐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그래서 여기서 요 조미소 통상조약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제물포 조약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도 나올 수 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지. 갑신정변 이후에 맺은 조약은 뭐야? 한성조약. 이것도 일본과 맺은 조약이지. 한성조약. 그 다음에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이지. 이것도 물어볼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한 다음에 2개의 부록이 체결되지. 부록. 2개의 부록. 2개의 부록이 뭐야?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역규칙이라고 하는 거. 무역규칙. 이거 다른 말로 통상장정. 요새는 요거까지 물어본단 말이야. 2개씩만 외우면 되지. 부록에는 개항장 심리규정, 거류지 설정.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 허용. 규칙에는 무관세 무역, 양곡 유출 허용. 근데 이 통상장정은 어느 때 개정이 된다? 통상장정은 어느 때 개정이 된다? 1883년에 뭐가 된다? 통상장정이 개정이 된다. 개정되면서 무엇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그랬다? 방공령. 그리고 이때 이제 뭐다? 일본도 최혜국 대우를 딴다. 그런데 최혜국 대우는 어디에서 먼저 나온다? 조미소 통상조약.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게 흐름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 자, 그럼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이냐? 1번. 기억. 이 조약은 조선이 일본과 불평등하게 맺은 강화도 조약이다. 맞지? 불평등 조약이고 강화도 조약이고. 부산, 인천, 울산 3개 항구를 개항해서 무역을 허용했다. 틀렸다 이거. 부산이 개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천은 맞는데 원산이지. 니은은 틀렸어. 영사재판권. 이걸 치해법권이라고 한다고. 맞죠? 조선 해안의 자유로운 측량권을 보였지. 맞지? 일본 공사관 호의를 명목으로 일본군의 서울주를 허용했다. 이건 아니지 절대. 이건 어디 나와야 돼? 제물포 조약에 나와야지. 그거 반드시 제물. 그거 구분하시라고 제물포 조약. 그래서 4개 외우라고. 자주국이다. 그 다음에 부산 외 2개인데 구체적으로는 인천 원산이다. 그 다음에 뭐야? 치외법권이다. 그걸 영사재판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연해 해안 측량권 4개. 근데 여기서 이제 3개죠. 자, 5번. 다음 조약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기억. 조선은 부산 외 2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의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뭐야 이게?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 조선국이 어느 때이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에게 본 조약에 의해서 부여되지 않은 어떤 특혜를 허가할 때는
이와 같은 특혜는 누구에게도 준다? 미국한테도 준다. 무조건 균점된다. 균점 줄쳐놔. 그게 바로 뭐야?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그게 바로 뭐다?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그래서 최혜국 대우 조항이 처음으로 규정된 조약은 미국과의 조약 체결. 그래서 니은은 미국이겠지? 디귿 북경과 한성양아진 청과 조선 양국 상인의 무역을 허용한다. 그만 읽어. 양화진 한성이 청나라 상인에게 개방이 되었다. 뭐야 그게?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다. 그래서 세 개의 문제를 진 거야. 강화도 조약, 조미소 통상조약,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자, 기억. 부산에 이어 목포, 인천이 차례로 기용됐다. 아, 이게 답인 거죠. 부산 다음에 뭐라고? 인천 원산이라고요. 나머지는 맞다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글의 주장과 거리가 먼 거. 지금 국론은 주하, 주전, 양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양세. 이것도 반드시 알아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어떤 상소문이야? 이것도 상소문이야. 누가 올린 거야? 이항로, 기정진 등이 올린 거야. 그래서 이항로. 이걸 척화주전론이라고 해야지. 척화주전론의 상소가 올라갈 때가 어느 때다?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다. 무엇이 배경이 된다? 이 글이 병인양요하고 뭐 신미양요 때 뭐가 제기되었다? 척화주전론. 제기한 사람은 이항로, 기정진. 사상은 위정척사 사상. 주장과 거리가 먼 건. 결국 위정척사를 물어봤네. 거리가 먼 건 뭐야? 4번. 서양 세력의 침입을 우려하면서도 발달된 기술 문명은 수용하자라는 입장이었다. 아니지. 이걸 동도석이지. 그럼 개화사상으로 가야지. 자, 지금 척과주전론은 뭐로 가야 돼? 위정척사. 위정척사는 뭐야?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조선의 전통 질서를 지키자라는 거잖아. 여기서 서양 세력이란 사상과 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에 위정척사가 아니라 뭐가 있어? 개화사상이 있지. 개화사상. 개화사상은 뭐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온건하고 하나는 뭐? 급진으로 나눌 수 있다. 온건은 사상은 안 된다. 기술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자. 이걸 동도석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급진은 사상도 그 다음에 기술도 모두 수용해서 급진적으로 개혁하자. 이거는 변법자각이라고 했지. 그래서 위정척사하고 이거는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구체에서 하면 이항로, 기정진이 나와야 된다. 이항로, 기정진이 나와야 된다. 자, 7번. 다음 근대사에서 어느 인물이 정부에 올린 상소문의 내용이다. 상소문이 지어지던 시기의 사항으로 맞는 거. 이 강화줄.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강화다. 그리고 이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뭘까? 강화.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야. 일본과 조약이 체결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오불가소야, 오불가소. 누구? 최익현. 중요한 사람이죠, 최익현. 이때 주장한 게 뭐야? 외양일체론이지, 외양일체. 외양일체. 뭐에 대한,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야? 강화도 조약에 대한 반발. 맞는 것은 1번. 서양과 일본을 배격하는 외양일체론. 이게 답인 거지, 뭐니까.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한 영남만인서. 이거는 요 다음이지. 근데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약 체결 이후에 정부가 뭐야? 1881년하고 1882년. 1880년하고 지금 83년이니까 1880년하고 1881년에 집중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잖아.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거잖아. 그 개화 정책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바로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이만손. 그 다음에 홍제학의 만원척사소. 오늘 홍제학. 자, 이게 다 위정척사의 흐름을 지금, 위정척사의 흐름인 거지. 이항로 기정진의 척화주전론, 최익현의 오불가소 외양일체론, 이만선 홍제역의 만원척사소. 다음에 이걸 주면은, 이걸 사료집으로 주면 배경은 뭐가 나오는 거야? 정부의 근대화 정책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 반대. 이거 주면 강화도 조약의 반대. 이거는 서양의 통상 요구의 반대.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 지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건 맞죠 뭐.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글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유포한 황춘선의 사사로운 책자. 사사로운 책자, 그거 좋구나. 그게 무슨 책자일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조선책략이죠, 조선책략. 조선책략.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 쓴 책으로서 조선에 대해서 충고를 해놓은 책이다.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전래 보급한 책이다. 조선책략에는 외교정책이 충고되어 있다. 조선은 러시아를 견제하라. 그러기 위해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조선책략의 보급으로 미국과의 조약체결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한편 누구를 자극했다? 유생을 자극했다. 그래서 영남만인소하고 만원 척사소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특히 이거라는 거야. 특히 이거라는 거야. 조선책략. 결국 이게 이만손의 영남만인소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때 시대적 배경을 적자하는 것은 고종은 조선책략에 찬동해서 대신들에게 널리 읽도록 했다. 정부는 개혁을 위해 통리기부함과 12사. 그럼 이 당시 실시됐던 개화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이잖아, 이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뭐냐라는 거야. 없는 거. 통리기부함과 12사 들어갈 수 있어. 조선책략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들어갈 수 있어. 영선사 조사시찰단 들어갈 수 있어. 무의영, 장어영, 별기근 들어갈 수 있어. 계속 그거 공부하셨죠? 자, 몇 번이 답이야? 4번.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다. 이거는 들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이다. 9번. 다음과 같은 상소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은 국왕의 친정 이래로 외양일체의 해를 모르고 일본과의 통상을 주저해온 결과 사설과 의가 행행하여 국가의 사태가 위급하기 비길때였습니다. 서양물물과 야소 줄쳐나 야소. 예수교 말하는 거야. 사교의 위세로 공명의 대도는 날로 사라지게 되어 가정에는 윤리가 깨어지고 사람에게 예의가 허물어져 그 결과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했으니 국왕은 더욱 위정척사의 대의를 밝혀 주화매국하려는 진료를 처단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홍제약의 만원 척사소야. 외양일체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로 가지 말고. 자, 그래서 결론은 이 홍제약의 만원 척사소다.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건 뭐야? 조선책략이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거 하나만 고르시면 조선책략을 고르는 거야. 조선책략이 직접적으로 이때 이 유생들을 자극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배경. 거기에 내용적으로는 모두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조선책략이 없으면 일본의 조사시설단 방향 이것도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조선책략이 가장 직접적인 결과를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 10번. 조선 정부는 개항 후 부국강변을 위한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적이 전래되어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 서적이 전래된 전후 시기상으로 만든 것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의 핵심이 뭐야? 하나, 둘, 셋, 네 번째. 조선의 땅은 실로 아세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싸우는 바가 되니 조선이 위태로우면 즉 중동의 정세가 날로 급해질 것이다. 아라사가 거기서부터 아라사가 땅을 공격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일 것이다. 여기서 아라사가 러시아란 말이야. 이거 일부 내용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조선은 누구를 견제하라는 거야? 아라사를 견제하라는 거야.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하라. 이게 무슨 책이다? 조선책략을 줬다. 이것이 보급되던 뭐야? 전래되던 전후 시기의 상황으로 1번 러시아의 남을 저지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 거문도 점령. 그 다음에 별기군 창설. 이 안에 들어가지. 별기군은. 무의영, 장어영, 별기군 들어갈 수 있지. 여기에. 통리기무함과 12사 들어갈 수 있지. 2차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전후 상황으로 여기 들어간 건 다 맞는 거지. 이만성과 홍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혁을 비판하는 미정책 사운드 정의되었다. 맞잖아. 이 서적은 조선이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맞잖아. 답은 뭐야? 1번인 거지.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개화파의 두 흐름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개화파의 두 흐름 하면 이거 물어보는 거야. 빨리 생각해 가야 돼. 개화파의 두 흐름 하면 온건개화파냐, 급진개화파냐. 그냥 그걸 가려야지. 김윤식, 온건개화파지. 김윤식, 김홍집, 윤중. 요런 사람들이 바로 뭐야? 온건개화파. 그 다음에 급진개파는 누가 나와야 돼? 갑신정변 주도했던 세력인데. 김옥균, 박영희호, 홍영식 이런 사람들 나와야지. 박영희호, 홍영식 등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자, 그러면 기억은 온건개파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은 그럼 급진개파라는 소리지. 자, 그래서 1번.
김홍집, 어윤중 등도 니은을 주장했다? 니은이 아니라 기역. 니은은 뭐야? 김옥금, 박용효, 홍영식, 서강범. 자, 기역에 대해서 당시 위정척사들은 비판했다. 이거 답이지 뭐. 개화사상과 위정척사는 갈등을 빚는 거지. 어쨌든 위정척사는 개화정책은 비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기역은 정부의 친청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아니지. 친청정책을 하는 거고 얘네들이 반청이지. 자, 그 다음에 3번. 니은을 주장한 사람들은 중국의 양문. 아니지. 양무운동은 청해 근대화운동이고 점진적인 근대화운동인데 이건 얘네들이고. 얘네들이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지. 12번. 다음 상서문에 나타난 역사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그것을 멀리해야 하지만 기는 이로운 것으로 진실로 이용우생이 될 것인즉 농상, 의양, 무기, 주차 따위는 어찌 이것을 가려서 하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이게 바로 어떤 입장이야. 얘네야. 얘네. 이걸 뭐라 그래. 동도, 서기. 일본의 중국의 뭐하고 비슷한 입장이야. 중체, 서용. 일본의 뭐하고 비슷한 화혼, 양제적 입장과 비슷한 입장이다. 어느 나라의 근대화운동이 이런 성격을 띄었어? 중국. 양무운동이 바로 점진적인 근대화운동. 반면에 급진기아파 얘네들은 둘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지. 이건 변법자강. 문명개화론적 입장이다. 이건 어느 나라의 근대화운동이 이런 성격을 띄었어? 1번 메이지 유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럼 동도석이 물어본 거잖아 지금. 외양일체론 계승했대. 외양일체론은 위정척사인. 서양의 사교와 외세를 배격하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서양의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채서론의 입장이다. 이게 답이다. 채서론이라고도 한다. 채서론. 근데 내용을 이해해야지. 인물성 이론을 사상적. 인물성 이론? 낙동강이야. 낙동강. 낙론이 동론이야. 낙론이 동론. 조선 후기 18세기에 호랑론쟁 정리해 놓을 때 낙론이 뭐다? 인성과 사물의 본성을 같이 보는 동론이야. 동론. 화와 이를 같게 봄으로써 오랑캐로부터도 배울 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그게 뭘로 이어지는 거야? 북학파. 청과 통상합시다. 외국과 통상해야 된다는 걸 주장한 게 북학파. 이게 개화사상으로 연결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인물성 이론이 아니라 인물성 동론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인물성 이론은 위정척사로 계승되는 거지.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은 얘네가 아니라 얘네라고, 얘네들이라고. 급진기아파.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자료와 가장 밀접한 역사 사건은 뭐냐? 새로 만든 국기를 묶고 있는 사건에 달았다? 사건이 아니라 여관에 달았다고 해요. 여관에 달았다. 기는 흰색 바탕으로 네모졌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만 읽어야지 뭐. 이거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태극기. 국기니까 태극기밖에 더 있겠어요? 근대사에서 태극기 문제가 나오면 어느 때 나올까? 이모군란 이후에 파견된. 이모군란 이후에도 파견된단 말이야. 이모군란 직후에 일본에 파견된 사람들을 3차 수신사라고 한단 말이야.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김기수가 가지. 80년에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 조선책략 갖고 들어오지. 그다음에 이모군란 직후에 일본에 파견된 박용효, 김옥균이 간단 말이야. 그게 3차 수신사라고 한단 말이야. 3차 수신사. 그 사람들이 뭘 처음으로 사용했다? 태극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다. 태극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거와 관련된 사건은 뭐야? 이모군란 물어보는 거였지. 이거 단독으로 정리해놔야지. 이모군란. 가장 밀접한 역사 사건은 1번 김윤식 등이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이었다. 이건 영선사야. 영선사는 81년에 가는 거. 영선사. 태극기 사용한 거 아니지. 김홍집 등이 조선책략 가져와 조선책략 2차 수신사 김홍집. 김옥균 등이 일본에서 차관교섭을 벌이고 구미 외교사들과 접촉. 이 가능성 있어. 박정향 등이 일본 정부 기관의 사무와 시설을 조사하고 시찰 보고서. 이건 조사 시찰단이야. 그래서 2차 수신사,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과 영성사, 그 다음에 근데 지금 태극기 사용은 어느 때야? 이때가 아니라는 거지. 요때라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김옥균, 박용효가 간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 해가지고 이모군란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이건 3차 수신사를 말한다. 그리고 3차 수신사 관련되는 내용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14번. 다음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거. 자, 이 사건은 무이영 소속 구훈련도감 군인들이 선해청 도봉소에서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급료로 지급하려는 관리들 구타한 사건으로 시작됐다. 그만 읽어야지.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밀린 녹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뭐야? 임오군란. 임오군란에 대해서 맡게 된 건 뭐야? 6.1준이 한반도의 중립환원을 집필한 계기가 된 사건은 뭐야? 그거는 거문도 사건이지.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6.1준이 중립론을 구성하는 거지. 부들러가 이때 건의했고, 그치? 부들러가 건의했고, 6.1준이 구상을 했지. 거문도 사건 물어보는 거야. 2번. 정확인 성략을 지키고 다른 종교와 사상을 배격해야 한다는 사상이 배경이 되었다? 정확히 성략을 지키고 다른 종교 사상. 이거는 어떤 거야? 이거는 위정척사가거든. 그럼 유생이거든. 유생이 일으킨 사건은 아니야. 구식 군인이 일으킨 거지. 자, 그 다음에 청이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정 외교 문제에 깊이 관여한 계획이 됐다. 이게 답이지. 누가 진압한다고 이거? 청나라가. 정부는 국왕의 군대 장력 강을 해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하는 정도. 이영 설치는 이미 이때야. 이영 설치는 81년 말이야. 무이영 장어영. 이것이 아니라 이거야, 이거. 이영.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다음 어떤 사건 이후 체결된 조약의 내용이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빨리 읽어야 돼. 전문. 상민수륙무역장정은 결국은 중국과 맺은 조약이네. 속방이다. 균점하는 예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한성양화진 눈에 보여야 돼. 한성양화진을 허용한다. 자, 이게 바로 조총상민수륙무역장정.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조총상민수륙무역장정. 이것에 의로 맞지 않은 거. 정치적으로 청에 대한 사대관계를 폐지하고 입헌군제 정치구조를 세우려 아니다. 1번을 읽어야겠네. 위에 15번을 읽어야 되는데 청으로부터 조선에 고문이 파견되고 청의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뭐. 고문 파견 누구야? 마젠창 멜렌도르프. 2번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활동량이 확대되면서 청상인과 일본의 경쟁이 촉발. 맞지. 3번 조선은 이 사건 이후에 일본의 박용혁, 김옥균 파견. 맞지. 그게 3차 수신사라고. 3차 수신사. 태극기 처음 사용한. 청일 상인들의 침투 강화로 토착 상권이 침투당하자 서울 상인들이 한국중앙통상회를 조직하고 상권수 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사건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가장 먼 거가 뭐야? 한국중앙통상회는 1898년에 나오는 거야. 지금 1880년대에 이 한국중앙통상회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된다. 16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의로 맞지 않은 거. 어떤 사건 관련 있냐, 이게. 자, 이게 무슨 조약이야? 조선은 일본의 강요로 배상금 지불과 공사관 신축비 부담. 그거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죠. 공사관 신축비 부담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럼 한성조약이라고. 그 다음에 청일 양국군대는 양국군 철수가 그것도 뒤에. 양국군 철수할 것, 장차 조선에 파견할 경우 상대국에 미리 알릴 것. 그것도 반드시 줄쳐놔. 그게 텐진조약이라고. 그래서 한성조약과 지금 텐진조약을 서술해 놓은 거라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갑신정변을 물어보는 거지.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역사의로 맞지 않는 건 뭐냐. 1번 정치적으로 청에 대한 4대 외교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 정치구조를 세우려 했다. 급진기아파가 일으켰지? 급진기아파의 정치적 특징이 그거지? 급진기아파. 김옥균, 박용영, 홍영식, 서강범 등 이걸 일명 개화당이라고 불렀지. 개화당. 얘네들의 특징이 이거잖아. 1번 맞지? 2번 지적법 개혁 호조로 국가 재정을 일어나 해상거구 혁파 특권상인을 배제하고 자유상업 발전을 지향했다. 맞아. 사회적으로는 인민평등과 능력에 대한 인지 등 양식. 맞아. 토지제도 관련 지주제를 폐지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농민적 토지 소신. 무조건 틀렸다. 4번은. 이 문장은 어디에만 나와야지 맞는 거야? 동학에서만 나와야지 맞는 거야. 동학. 그 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 틀리다. 토지 개혁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얘네들의 그 개혁안이 들어가 있는 게 혁신정강이지, 혁신정강. 그 혁신정강도 반드시 읽어보시라고 했죠. 혁신정강의 내용, 그리고 그거를 해석한 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라고. 4번과 같은 내용은 없다.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보기의 사건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 청산, 인민평등권,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거기까지만 해도 갑신정변으로 가. 그게 이제 뭐야? 혁신정강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거야. 행정조직의 개편과 조세제도 개혁 모색 고출. 이런 것들도 있다 안에. 근데 조세제도 개혁은 있지만 토지제도 개혁은 없다. 처음으로 근대국가 건설 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국가 건설 운동이었다. 그런데 뭐야? 양반지 중 일부가 중심이 되어 위로부터의 근대화 줄. 위로부터의 근대화. 그래서 결론은 일부 엘리트 계층이 주도한 운동이었단 말이야.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실패로 끝났다. 자, 이거 갑신정변 물어보는 거야. 영업문과 모화관을 없앴다. 이거는 독립협회. 그래서 영업문 자리에 독립문, 모화관 자리에 독립관. 9번 신참한 뭐야?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이념. 일제가 나죠.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 이거는 신민회.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해서 국가재정을 보충하고자 했다. 이게 답이다. 차관 도입을 시도했다 얘네들이. 근데 그 실패로 끝났다 그랬잖아. 그래서 입지가 많이 약화돼서 결국 이거를 거행하는데 거사를 꾸미는데 일조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18번. 다음과 같은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왔을 무렵에 역사적 사실을 고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은 러시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벌써 힌트가 나왔지? 뭐야?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거야. 또 아시아 대국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정략도 될 것이다.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지만 이를 우리가 먼저 제청할 수 없으니 중국이 이를 맡아서 처리해 주도록 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열강이 보장하는 중립론을 구상했다. 유길준. 중립국이 나오면 바로 유길준. 그치? 근데 이 사료지문은 유길준이란 말이야. 중립국을 구상한 중립국 논의가 대두된 시기가 한 시기 더 있어. 그거는 이제 러일 전쟁 때도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때는 이제 고종이 전시 중립을 선포하였으나 일본은 그걸 무시하고 한일 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유길준이라고. 유길준은 그건 뭐야? 역사사를 고르면 답이 뭘까? 3번 검은도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건 알면 의도된 문제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면 되지. 3번이죠 뭐. 1번은 공부해. 항일의병운동이 일어났다. 항일의병운동은 어느 때 일어나? 을미사변 때 일어나지. 아주 멀지. 을미사변. 그치?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또 어느 때? 을사조약에 반발해서 또 어느 때? 고종 강제퇴위 반발, 한일 신협약 체결에 반발,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요. 청해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은 점차 약화되었다. 아니야. 오히려 청해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가는 거야 이게? 동학, 청일전쟁, 가보개혁 1890년대까지 가는 거지. 이때는 청해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시기라고 해야 돼. 4번. 이거는요. 한반도 분할 점령안이 러시아하고 일본에 의해서 논의된 때는 아관파천 이후라고 하시면 돼. 아관파천 이후. 4번은.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1890년대 동학이 전개된 운동과 관련된 집회이다. 이 운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제 뭐야? 1880년대 주요 문제를 다 풀었나 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1890년대로 가겠습니다. 1890년대는 뭐부터 출발했어? 1892년부터 23년까지 뭐? 1892년부터 1893년까지 교조실현운동 했지? 1894년에 일어나는 게 많지? 동학 1차 농민전쟁, 그 다음에 가보기업과 청일전쟁, 2차 농민전쟁, 2차 가보개혁, 1895년에 뭐가 일어날까? 홍범 14조, 청일전쟁이 끝나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삼국간섭,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1896년에 아관파천. 아관파천이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1897년에 대한제국의 수립. 1898년에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활동하는 시기.
그러나 대한제국의 탄압으로 해체. 1899년이 바로 뭐야? 대한국 국제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여기다가 이제 해놓자고요. 자, 1890년대 동학의 정계운동과 관련 집회다. 이 운동 관련이 없는 것은 공주 집회, 서울 복강 보훈 집회. 이건 뭐 말하는 거야? 교조 신원 운동. 교조 신원 운동 물어본 거야. 교조 전투라고 안 했으니까 교조 신원 운동. 교조 신원 운동. 공주 삼례. 공주 삼례. 이 동학과 관련해서는요, 지역이 여러 군데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확실한 것만. 그 다음에 2차가 서울 복합상소. 3차가 보훈 집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그럼 뭐 교조 신원 운동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뭐야? 관련이 없는 건 뭐야? 3번이야. 사회개혁적 성격이 강한 남적 세력이 점차 집회를 주도하면서 3차 보훈 집회에서는 교조 신원 문제뿐만 아니라 척외 양창의를 내세우면서 반외세적 성격을 강하게 세웠다. 이건 왜 틀렸을까? 3차 보훈 집회에서 원래는 이게 종교적 성격의 운동이었지만 3차 보훈 집회에서 척외 양창의가 선명히 드러나는 등 정치적 성격의 집회로 변한다. 그건 맞거든? 근데 남접이 주도하면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운동은 누가 주도하는 운동이야? 북접 세력이 주도하는 운동이야. 최시형 등 북접 세력이 주도하는. 그래서 충청도 지역의 동학 세력이 주도한 운동이다. 그래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고. 그 다음에 20번. 다음은 동학농민운동을 지도했던 전봉준이 체포돼 신문을 받았다는 내용의 일부이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된 시기예상을 맞는 것은 해산 이후 다시 난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일본이 개화라칭하며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밤중에 왕국을 공격해서 임금을 놀라겠다. 이에 초야의 선비와 백성들이 충군 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구합하고 일본인과 접전할 그 책임을 묻고자 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두 차례 1차 농민전쟁, 1차 농민봉기하고 그 다음에 1차 농민봉기 다음에 1차 갑오개혁, 그리고 이때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2차 봉기가 있지. 2차 봉기. 그 다음에 봉기. 그 다음에 2차 개혁.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2차 갑오개혁. 그리고 이제 해를 바꿔서 1895년까지 가는 건데, 1894년에 일어났던 해야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야? 1차 농민봉기 말하는 거야? 2차 봉기 말하는 거야? 2차 봉기. 왜 2차 봉기야?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봉기한 건 2차 봉기지. 고부군수 조병과 탐학에 못 이겨서, 봉건적 수탈에 못 이겨서, 그러면 1차 봉기란 말이야. 그럼 이건 2차 봉기 때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야? 이 글의 내용과 관련 시기예상으로 맞는 것은 뭐냐? 만석보 사건, 이건 1차란 말이야. 제법구민 고구간민의 대일, 이거 1차란 말이야. 3번. 장성전투, 이건 1차란 말이야. 1차는 어디에서? 고부. 자, 이때 전투구 도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라도, 충청도를 막 전라도를 휩쓸었으니까. 근데 요 네 개는 반드시 기억하래. 고부, 그 다음에 황토현전투, 장성전투, 그 다음에 전주화야. 이렇게. 이게 1차 농민봉기의 전개 과정이지. 그래서 이제 홍기원이 이끄는 경군을 장성에서 격파했다. 이거 1차 농민봉기란 말이야. 이 운동은 남적 세력과 북적 세력이 함께 연합해 주도했다. 이게 답이다. 이거는 북접이 주도했고, 교조실의 운동은. 요거는 남접이 주도했고. 그리고 요거, 2차 기억은 2차 봉기는 북접이 주도했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북접이 가세했단 말이야. 그래서 남접과 북접. 교조신원 운동은 북접이 주도했다. 1차 봉기는 남접이 주도한 운동이다. 북접은 가담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차 봉기는 남접과 북접이 연합해서 치렀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네, 21번. 다음 선언과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반드시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이게 바로 1차 농민봉기 때 외쳐졌던 창의문이야, 창의문. 1차 봉기. 맞지 않은 것은? 2번이지. 자, 이 선언과 관련되는 운동은 뭐야? 사건은 뭐야? 동학농민운동이지? 동학농민운동은, 이거 왜 틀렸어? 반봉건, 반외세적 성격을 가진 민족운동.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그 급진적인 성격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쳤다. 이건 틀렸다고요. 영향을 일부 미치는 거지. 갑오개혁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3개 미친 거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지. 3개.
뭐지? 신분제 폐지하라. 그 다음에 또 뭐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과부의 재가를 허용. 폐정개혁안에 나와 있는 거지. 재가를 허용하라. 그 다음에 무명잡세는 폐지하라. 무명잡세는 폐지하라. 폐지하라. 요 세 개는 갑오기업과 동학의 공통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분제 폐지를 요구했고 갑오기업 때 신분제가 폐지되잖아. 과부의 재가 허용을 요구했고 갑오기업 때 과부의 재가가 허용된다고. 무명잡세 폐지, 잡세 폐지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뭘로 실현된다 그랬어? 조세 법정주의로 실현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 기억해. 요거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요거 딱 외워서 세 개 딱 공통점에서 외우는 거고, 크게 봐도 동학 농민운동 결국 결론은 실패했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정부의 이후에 추진되는 근대화 정책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하셔야 된단 말이지. 2번은 무조건 틀렸다고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의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뭘까? 고부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고부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황토연 요 두 번째지? 공주전투는 어딜까? 공주전투는 2차 봉기 때 논산에서 재집결해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그런데 여기 이때 전투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최소한 요 정도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요 지역과 요거는 좀 최소한 알아두라고. 최소한. 논산에서 공주. 그 다음에 갑오기역, 전주화역 여기 있지? 갑오기역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지? 그냥 결국은 뭐야? 고부, 그 다음에 황토연, 그 다음에 전주까지는 가야지. 기역, 니은, 미음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뭐야? 갑오기역 실시, 그 다음에 공주전투.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23번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